한 가족의 명절 풍경이 완전히 바뀐 특별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명절마다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 오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딸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집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딸의 배려 섞인 초대였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 가족은 어떻게 새로운 명절의 의미를 찾아갔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감동적인 변화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김순희는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명절 며칠 전부터 시장을 누비며 장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번 추석도 예외는 아니었죠. 새벽 5시에 눈을 뜬 그녀는 습관처럼 주방으로 향했어요. 벌써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20년 그리고 혼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아, 이번엔 전복도 좀 사야겠네. 순이는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커 보이는 600리터짜리 김치 냉장고 안은 이미 각종 재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우갈비 3kg, 명태 10마리, 도라지 1단, 고사리 500g.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밤부터 시작될 긴 요리 마라톤의 재료들이었어요.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자 순이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에 가서 마지막 장보기를 해야 했거든요. 45평 아파트의 현관문을 나서며 그녀는 지갑 속 체크카드 잔액을 확인했어요. 이번 명절 준비비로 이미 80만 원 정도 썼는데 오늘 또 얼마나 나갈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전통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북적였어요. 순이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갈비 좀 보여주세요. 정육점 사장은 순이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순이 씨. 또 명절 준비세요? 이번에도 온 가족 모이시나 봐요? 네, 그렇죠 뭐. 아들네, 딸네 다 와야죠.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무거웠어요. 벌써 몇 년째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장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가족들 오면 상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다들 가고 나면 혼자 남은 음식 처리하기. 한우갈비를 고르면서 순이는 문득 작년 추석이 떠올랐어요. 딸 미영이가 엄마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던 말이요. 하지만 막상 명절 당일에는 미영이도 시댁 일로 바빠서 오후에야 잠깐 들렀다 갔었죠. 아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다며 칭찬은 했지만 설거지 한번 도와준 적은 없었습니다. 이거로 3kg 주세요. 순이는 마블링이 적당한 갈비를 골라 포장을 부탁했어요. 킬로그램당 5만 원씩이니 15만 원이었습니다. 갈비만으로도 벌써 이 정도 비용이 드는데 다른 재료들까지 합치면 순이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은 나물 가게였습니다. 도라지 1단, 고사리 500g, 시금치 1단 주세요. 사장은 능숙하게 나물들을 골라 포장해 주었어요. 명절 때마다 보는데 정말 성실하시네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사 먹는다는데. 뭐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허리와 무릎이 아팠어요. 60대의 나이에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는 일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작년에는 명절 다음 날 병원에 가서 무릎 주사까지 맞았는데 올해도 비슷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선 가게에서 명태와 조기를 샀어요. 명태 10마리, 조기 5마리 주세요. 전 부칠 거니까 적당한 크기로요. 생선 가게 아저씨는 싱싱한 생선들을 골라주며 말했어요. 아가씨, 매년 이맘때면 오시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은 다들 편의점 도시락 사 먹는 시대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어요. 양손 가득 든 장보기 가방의 무게만 10kg은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가족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는 걸 알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이는 재료들을 냉장고에 정리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될 거예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전류, 탕국.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 딸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 이상한 제안을 했거든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해요. 엄마는 그냥 편히 오세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시고요. 처음엔 그냥 말뿐인 줄 알았는데 미영이가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가 매년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할 차례죠. 순이는 부엌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미영이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하다가 망설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될까? 딸이 준비한다고 하지만 30대 초반인 미영이가 과연 제대로 명절 음식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게다가 사위 정민이는 요리에 관심도 없고 외식업계에서 일하느라 항상 바빴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면 40년 가까이 명절마다 부엌에서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면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미영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내일 장보기 갈 건데 뭐 특별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순이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어요. 그동안 누군가 자신에게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별거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순이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이미 사둔 재료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평소처럼 몇 가지는 만들어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딸이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완전히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순이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명절이 과연 어떨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이 차려준 명절 상을 받게 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추석 당일 아침 순이는 여느 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어요. 평소 명절이었다면 벌써 부엌에서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딸 미영이가 모든 걸 준비한다고 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순이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시험 전날인데 교과서를 집에 두고 온 것 같은 불안감이랄까요. 딸이 과연 잘 준비했을까? 음식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사둔 재료들이 냉장고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잡채 정도는 만들어 가야겠어. 순이는 혼잣말을 하며 당면을 꺼냈습니다. 완전히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는 마음이었어요. 잡채를 만들면서도 계속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벌써 전 반죽을 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만드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당면을 삶고 야채를 볶고 양념하는 과정이 평소보다 천천히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트에서 마지막 장보기 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어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잡채 하나만 만들었어. 그것도 안 돼? 아, 엄마. 정말로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다 준비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짜증이 섞여 나왔어요. 순이는 서운함을 느꼈지만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할게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게 배려인지 아니면 자신이 만든 음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헷갈렸거든요. 결국 순이는 잡채를 용기에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오후 2시 순이는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이네는 서울에 있는 38평 아파트였어요. 신혼 때부터 살고 있는 곳인데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서 잡지에 나올 법한 분위기였습니다. 순이는 지하철을 2번 갈아타며 1시간 정도 걸려 도착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2층 버튼을 누르며 순이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딸이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사위 정민이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갈비찜 대신 스테이크가 있었고 나물 반찬들 대신 샐러드와 파스타가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명절 음식이라기보다는 홈파티 같은 느낌이었어요. 미영아, 이게 뭐야? 순이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미영이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어때요? 우리 나름대로 준비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음식들이 맛있어 보이긴 했지만 이게 명절 음식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송편은? 갈비찜은?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미영이가 대답했어요. 아, 송편은 백화점에서 샀어요. 갈비찜보다는 스테이크가 더 간편하잖아요. 그때 아들 준호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준호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 민준이까지요.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을 때 순이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엄마 오셨어요. 준호가 인사하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와, 미영이가 정말 잘 준비했네. 색다르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어머님 편히 앉으세요.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소파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모두들 자신을 위해 애써주는 건 고마웠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평소 명절이면 바쁘게 움직이며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없었는데 오늘은 할 일이 없어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그럼 이제 식사하실까요? 미영이가 밝게 말하며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민이도 도와서 접시들을 나르고 준호도 음료수를 가져왔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자신 없이도 잘 해낸다는 게 기특하면서도 섭섭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한결 나아졌습니다. 음식 맛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미영이가 요리를 배운 건 아니지만 인터넷 레시피를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만든 티가 났습니다. 맛있다. 우리 딸이 이런 솜씨가 있는 줄 몰랐네. 순이가 진심으로 칭찬하자 미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식사 중간중간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순이가 이것저것 챙겨주며 대화를 이끌어갔는데 오늘은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물 더 드릴까요? 어머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런 말들이 오가며 서로 조심스러워했어요. 손자 민준이가 할머니, 왜 오늘은 할머니표 잡채 없어요? 라고 물어보자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미영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할머니가 오늘은 쉬시는 날이야. 대신 고모가 만든 파스타 맛있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 시간이 되자 순이는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할게. 하지만 미영이와 수진이가 동시에 만류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순이는 다시 소파에 앉아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순이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40년 가까이 명절마다 설거지를 해왔는데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준호와 정민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민준이는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엄마는 차라도 한잔 하세요. 미영이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커피를 받아들고 물어봤어요. 설거지 많이 남았어?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거의 다 끝났어요. 엄마는 그냥 편히 쉬세요. 하지만 편히 쉬라는 말이 순이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평생 명절마다 바쁘게 움직이며 가족을 돌봤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신이 쓸모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정년퇴직한 직장인이 집에서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것 같은. 오후가 되자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평소 명절이면 다 같이 화투를 치거나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대화도 겉돌았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그 같은 안부 인사 수준에서 머물렀어요. 순이는 점점 자신이 여기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분명 자신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마치 자신이 귀한 손님 대접을 받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소외감을 느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미영이가 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저녁도 준비했어요. 중국 음식 시켜서 다 같이 먹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명절에 중국 음식을 시켜 먹는다는 게 물론 맛있긴 했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때 순이는 가방 안에 잡채 용기가 생각났어요. 결국 꺼내지도 못하고 가져온 음식이었죠. 딸이 그렇게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거부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밤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네가 먼저 인사를 하며 나섰어요. 엄마, 오늘은 정말 편히 쉬셨죠? 미영이가 잘 준비했네요.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고생했어 라고 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가세요. 늦었어요. 미영이가 말하자 순이도 일어났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분명 딸이 자신을 위해 애쓴 건 고마웠어요. 하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족에게서 한 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자 잡채 용기가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결국 꺼내지도 못한 채로 가져온 거였죠. 순이는 그 잡채를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들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건 아닐까? 그날 밤 순이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딸 미영이가 준비한 명절, 가족들의 배려,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묘한 소외감까지 모든 게 뒤섞여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평소 명절 다음 날이면 온몸이 아프고 피곤했는데 오늘은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기분이었어요. 아침 7시 습관적으로 부엌으로 향한 순이는 어제 가져갔다가 그대로 가져온 잡채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뚜껑을 열어보니 여전히 맛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 잡채를 보니 어제의 서운함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정말 내 음식이 그렇게 필요 없는 건가?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미영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엄마, 어제 정말 편히 쉬셨죠?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는 밝고 긍정적이었지만 순이는 복잡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았다고 하자니 거짓말 같고 서운했다고 하자니 딸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결국 고생했어, 고마워라는 짧은 답장만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순이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집에 있으니까 자꾸 어제 일이 생각나서 나온 거였는데 카페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명절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명절 음식을 해봤는데 정말 맛없더라고. 그래도 칭찬해줬지 뭐. 그러게 우리가 해주던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순이는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게 됐어요. 적어도 그분들은 자신들의 요리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인데 자신은. 며칠 후 순이는 오랜 친구 영자와 만났습니다. 영자는 순이와 나이가 비슷한 60대의 여성으로 역시 2자녀를 둔 어머니였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순이가 어제 추석 얘기를 꺼냈습니다. 영자야, 너는 이번 추석 어땠어? 순이가 물어보자 영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 말도 마. 혼자서 음식 5가지 해서 아들 4, 딸 4 다 불러서 먹였는데 다들 먹기만 하고 설거지는 나 혼자 했어. 허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줬잖아. 순이가 말하자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그래. 특히 우리 손자가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그 소리 들으면 피로가 다 풀려. 너는 어땠어? 이번에도 대단히 준비했을 것 같은데.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일을 얘기했어요. 딸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것,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먹기만 했다는 것, 그런데 왜인지 기분이 이상했다는 것까지. 영자는 이야기를 듣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그럼 정말 편했겠네. 나도 그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순이의 표정을 보고는 다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그런 표정이야? 뭔가 불만이라도 있어? 순이는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불만이라기보다는 뭔가 허전하달까?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 의문이 들더라고. 순이의 말에 영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소리야?
딸이 엄마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해?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 분명 고마운 일인데 왜 이렇게 서운한지. 순이는 말끝을 흐렸어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나 알 것 같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평생 명절마다 부엌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손님 대접받으니까 어색한 거지. 영자의 말에 순이는 조금 공감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족 안에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는 문득 편의점에 들렀어요. 평소 같으면 명절 다음 날이니까 냉장고에 남은 음식들로 며칠은 해결할 텐데 어제는 별로 먹은 게 없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사서 집에서 혼자 먹는데 이상하게 서글펐어요. 그날 저녁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정말 편하셨죠? 미영이가 잘 준비했더라고요. 준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순이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을 달래려는 것 같은 톤이었거든요. 그래, 딸이 고생했지. 순이가 대답하자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엄마가 매번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도 걱정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이는 뭔가 깨달았어요. 아, 애들이 내가 힘들어한다고 생각했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명절마다 힘들어했던 게 사실이긴 해요. 몸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다 같이 모여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마음은 모르고 단순히 힘들어한다고만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뒷산을 오르며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머리가 좀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산 정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순이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 그리고 혼자서 명절을 준비한 시간들. 그동안 자신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자신 없이도 잘 해낸다는 걸 보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 순이는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순이라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60대가 넘도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순이는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혼자 운영하는 것 같은 아담한 카페였는데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하며 순이는 사장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 3년 됐어요.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봤거든요. 사장의 대답에 순이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순이는 문득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꿈이 많았었죠.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했고 요리사가 되고 싶기도 했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런 꿈들은 언제부턴가 잊혀졌어요. 아니, 잊혀진 게 아니라 포기했던 거겠죠.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미영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다음 설날도 우리 집에서 하면 어때요? 이번에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순이는 메시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딸의 호의는 고맙지만 정말 이게 자신이 원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순이는 결심했어요. 이번 기회에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까지는 항상 다른 사람 위주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자신에게 중요한 게 뭔지 찾아보자고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순이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일기장이었는데 마지막 페이지가 20대 후반에서 끝나 있었어요. 새 페이지를 펼치고 오늘 날짜를 적으며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내 이야기를 써보자. 첫 번째 문장은 이랬어요. 나는 김순희이고 그동안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싶다. 펜을 들고 글을 쓰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오랜만에 느꼈어요.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일기장을 펼치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됐어요.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몰라서 오늘 날씨가 좋다 같은 뻔한 얘기만 적었는데 점점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는 게 좋았을까? 아니면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했던 걸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명절 요리를 힘들어했던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기뻤다는 것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쁨보다는 의무감이 더 커졌던 것 같았어요. 해야 한다는 생각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덮어버린 거였죠.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가 힘들어한다고만 생각했던 거고요. 한 달 후 가을이 깊어갈 무렵 순이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보기로 한 거예요. 결혼 후 30년 동안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가족 여행은 몇 번 갔지만 그때도 항상 챙겨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진짜 여행을 즐긴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제주도 이틀 코스로 다녀올 거야. 순이가 미영이에게 전화로 말하자 딸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혼자 여행을? 왜 갑자기?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못 해봤던 걸 해보고 싶어서. 그럼 우리도 같이 갈까요? 정민이랑 같이 가족여행으로. 미영이가 제안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번엔 정말 혼자 가고 싶어. 60대에 들어서 처음 해보는 혼자만의 시간이야. 미영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결국 엄마의 뜻을 존중해 주었어요. 11월 둘째 주 순이는 정말로 제주도로 혼자 떠났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마치 20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짐도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고 일정도 대충 정해둔 상태였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려 혼자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중간에 예쁜 카페를 발견하면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점이 있으면 혼자서도 당당하게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첫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으며 순이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하루가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챙길 필요도 없이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며 보낸 하루. 이런 게 나만의 시간이구나. 펜을 들고 쓰는 손이 즐거웠어요. 둘째 날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나서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새벽 6시에 제주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데 마음이 너무 평온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이런 여유를 느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카페에서 아침을 먹으며 순이는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미영이와 준호에게서 안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자식들의 걱정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렇게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인가 싶기도 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간단히 답장을 보내고 순이는 다시 여행에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가 볼 계획이었어요. 혼자서 등산을 해본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등산로에서 만난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과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처음으로 혼자 여행 나왔어요. 아, 저도 그래요. 남편이랑 애들 다 놔두고 나 혼자만의 시간 갖는 거예요. 그 여성도 순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에서 바라본 제주도 전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이런 걸 혼자서도 할 수 있구나.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항상 누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저녁 공항으로 가기 전에 순이는 제주도의 작은 전통시장을 구경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 한 분이 직접 만든 김치를 파는 걸 봤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세요? 순이가 물어보자 할머니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맛이 중요해요. 같은 재료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달라지거든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순이는 자신의 요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동안 자신이 만든 음식들,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소중한 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순이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을 때만 요리를 하자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얘기해보자고 말이에요. 집에 도착한 다음 날 순이는 미영이와 준호를 불러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순이는 그동안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지난번 추석 때 많이 서운했어. 너희가 엄마를 위해 애쓴 건 고마웠지만 뭔가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 순이의 고백에 미영이와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저희는 정말 엄마가 편하시라고. 미영이가 말하려 하자 순이가 손을 들었어요. 알아, 그건 알고 있어. 하지만 편하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 나도 가족 안에서 내 역할이 있고 싶어.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을 때만 명절 음식을 만들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하고 싶으면 너희가 해도 되고. 하지만 서로 강요하지는 말자. 그리고 또 하나. 순이가 계속 말했어요. 이번 겨울에 설날 말고 다른 때 가족 모임을 해보자. 명절이라는 부담 없이 그냥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자리 말이야. 아이들은 엄마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주 후 정말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설날도 추석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일요일이었어요. 이번에는 순이가 주도적으로 몇 가지 음식을 준비했고 미영이도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왔어요. 준호네도 과일과 케이크를 가져왔고요. 식탁에 앉아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누구도 의무감으로 참석한 게 아니라 정말 만나고 싶어서 온 자리였거든요. 대화도 자연스러웠고 웃음도 많았어요. 할머니, 이 잡채 정말 맛있어요. 손자 민준이가 말하자 순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특별히 너 좋아하는 재료 많이 넣었거든. 다음에도 만들어주세요. 민준이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만들고 싶을 때 만들어줄게. 식사 후 설거지를 할 때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었거든요.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나도 도와줄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도와주니까 훨씬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저녁 순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행복해지는 관계구나. 그동안 나는 너무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는데 진짜 사랑은 주고받는 거였어. 다음 해 설날이 다가왔을 때 순이는 미영이에게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하되 다 같이 만들어보자. 너도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 미영이가 기뻐하며 동의했어요. 네,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설날 당일 순이의 집 부엌은 북적였습니다. 순이가 주방장 역할을 하고 미영이와 수진이가 보조를 맡았어요. 준호와 정민이는 남자들끼리 전을 부치는 담당이었고요. 손자 민준이도 간단한 일들을 도와주었어요. 엄마, 이 양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영이가 물어보자 순이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대충 이 정도인데 맛을 보면서 조절하는 게 중요해. 요리는 정확한 레시피보다는 감각이 더 중요하거든. 함께 요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웃음도 터졌어요. 예전에는 순이 혼자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느라 이런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하니까 훨씬 즐거웠습니다. 아, 이래서 엄마가 요리를 좋아하시는구나. 수진이가 말하자 순이가 웃었어요. 맞아, 나는 요리 자체보다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던 것 같아. 점심을 먹으며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네요. 예전에는 엄마만 힘드셨는데 이제는 우리도 참여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 모임 같아. 그날 오후 가족들이 거실에서 화투를 치며 놀고 있을 때 순이는 잠시 베란다로 나가 바깥을 바라봤어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혼자 여행도 가보고 자신만의 시간도 갖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하고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김순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까 가족들도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지난해 제주도에서 만났던 그 여성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한라산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또 혼자 여행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같이 가요.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정말 가고 싶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순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때로는 변화가 두렵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걸 배웠다. 이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가족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앞으로의 명절들이 기대된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시간이 될 테니까. 순이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김순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60대의 나이에 찾은 자신만의 삶, 그리고 더욱 깊어진 가족 간의 사랑.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변화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걸 순이는 몸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그녀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